안녕하세요.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소장자료와 아트코리아 방송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입니다. 이 프로를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저희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한 개인에 대한 일종의 스크랩북이죠. 우리가 이걸 디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한 335명 작가들에 대한 기사 스크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초기의 기사부터 최근 자료까지 그 기사가 계속 이렇게 모여지는데요, 그걸 또 저는 최근에는 어떤 공유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작가에 대한 자료를 6가지 카테고리로 계속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많은 거를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서울 아트 가이드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축약을 해서 보여주고,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이 김달진 미술연구소 박물관을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7월호가 96번째로 방혜자 선생님을 소개를 했고요. 이번에는 8월호에 소개하는 이상욱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상욱 선생님 이번에 탄생 100주년으로 지금 학고제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전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상욱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욱 선생님은 1923년에 태어나셔서 1988년, 그러니까 65세에 타계를 했고요. 올해가 탄생 100년, 이런 뜻있는 해이죠. 이상욱 선생님은 우리나라 추상화 1세대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판화의 개척자로서 그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1970년 개인전 때 보여줬던 이런 작품인데요, 굉장히 좀 담백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독백이라는 이런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주간경향 73년 4월 22일자에 소개됐죠.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는 앞에 그 그림하고 큰 원형 밑에 어떤 사각의 띠라고 할까, 이런 것이 보여주는 이런 그림의 형태는 많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현대판화가협회의 핵심 창립회원으로서 이제 판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미술협회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요, 그 창작미술협회의 회원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이런 추상은 어떤 서예를 기반으로 한 이런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보여주는 두 점은 지금 판화 작품으로서 보여줬었던 이런 작품입니다. 둥근 어떤 원형이 있고 또 옆에 어떤 서체적인 거.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80년대 중반에 이제 암이 발병이 됐죠. 그래서 투병을 했지만 이제 결국 타계를 했는데요. 그 당시 87년 동아일보 9월 2일자를 보면 꺼져가는 생명 화포계에서 암투병 이상욱 씨 서울미술대전 출품, 입원 중 몰래 빠져나가 화실서 작업, 쓰라림과 분노도 세월 흐르며 사랑. 그래서 그 서울미술대전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초대했던 어떤 중진 원료작가 전시죠. 여기 이렇게 초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87년에 암 투병 중이면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추상작업 일관한 화단의 야인 투병화가 이상욱 씨 대구에서 전시회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암과 싸우며 예수로는 불태워 제자들이 작품 모아 3개 도시에서 동시로 전시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들요. 그리고 92년도에 타계한 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유작전이 열렸죠. 고 이상욱 화백 작품세계 재조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92년 5월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이상욱 선생에 대한 유작전을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원이었던 김희대 씨가 그 공간 잡지에 이렇게 글을 썼고요. 안타깝게 그 김희대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원으로 있다가 중간에 참 안타깝게 타기한 또 그런 안타까운 큐레이터이기도 했죠. 공간에 글을 썼고요. 또 미술세계 내내 김희대 씨가 이지적인 공간 구성, 이상욱의 작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시에 대한 리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동아일보에 있는 일밀미술관에서 또 이상욱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준상 선생님이 그 월간 미술의 어떤 그 리뷰를 썼었고요. 그러다 우리 그 이상욱 선생님도 많이 좀 잊혀졌었는데 작년에 학고제에서 추상화가 7인 A도시를 찾아서에서 그 추상화 7인을 다시 보는 전시에서 이상욱 선생님이 크게 부각이 됐죠. K 단색화 이전엔 이런 추상 미술이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덜 관심을 가졌던 이봉상, 류경채, 강명웅, 이상욱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이번에 이제 학고제에서 100주년에 대한 전시가 열린 거죠. 헤럴드 경제 추사의 핵에서 한국적 추상을 고민하다. 학고제 갤러리 이상욱 탄생 100년 기념 개인전 서정적, 서체적 추상 점 동그라미로 고향 표현. 처음에 저희들이 봤죠. 둥그런 원의 어떤 그림 같은 거요. 연합뉴스 서체적 추상 서정적 기하 추상 학고제에서 이상욱 개인전에서 그 작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말년의 어떤 사실에서의 모습. 이 데일리에서 비교적 크게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1세대 추상화가 이상욱 개인전 더 센테너리 이중섭 선생도 묻던 사랑방 정이었구나 따뜻한 추상 충정로 적산가옥소 76년째 집 지키는 장남 이용기 씨이고요. 초기작부터 말년까지 해와 40여 점 엄선 평생 추사 김정희 연구 서체적 추상 개척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동그라미로 표현하기도 학고제 갤러리에서 26년 만에 개인전. 한 달에 한 번 중앙선대위의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가 지난주에 이상욱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30년가량 교사생활 이상욱 재료를 직접 만들어 석판화를 선도했다. 함흥 출신 47년 결혼 직후 월남 고교서 후학들 지도 1세대 판화가 한국 판화협회 현대판화가협회 창립 비엔날레 참가 등 해외 교류 활발 충정로 집겸 아틀리에에 손님을 초대했고 털개 간장게장 등
이북 음식을 즐겼다. 이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글 잘 쓰는 황인 씨가 맛깔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상우 스님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한 이런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우 선생님이 88년도 4월에 타계를 했죠. 그래서 그 공간 88년 5호로 이 표지가 이상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이 5호로에 보면은 그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이 이상욱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 잡지의 8페이지에 장장하게 이상욱 선생님을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론 해가지고 고 이상욱 균형으로서의 삶과 예술 해서 그 선생님의 일대에 대한 작가론입니다. 그 소 주제를 보면은요, 고 이상욱의 예술세계 형성과 전개의 고찰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쭉 글을 쓰고 계시는데요. 균형으로서의 삶과 예술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술적 투원 형식을 넘어선 정신의 고백 이상욱 선생님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미술 연구자 안태현 씨라고 잊혀진 작가를 찾아서 해서 이상욱 1923년에서 1988년 그래서 이게 2019년인데요. 그 젊은 미술 연구자가 이상욱 선생에 대한 거를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를 거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에다가 올려서 초기에 이런 작품까지를 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석판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그 젊은 사람이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내용이 A4를 출력을 하니까 A4 40이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자루까지 엮어질 정도의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도판도 실리고요. 이러면서 한 작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자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박물관에도 와가지고 그 당시 그 주간경량 73년 4월 22일 날 여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찍어서 여기에 도판 제공 김달지 미술자료박물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젊은 연구자들이 또 새로운 작가 또 우리가 잊혀진 이런 작가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해 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 자료가 60년이네요. 이상욱 선생님 중앙공보관에서 전시했었을 때의 이런 팸플렛인데요. 그 당시는 다들 이렇게 어려워서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제대로 실려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떤 그냥 목록으로만 남아 있어서 좀 안타깝게는 하죠. 그리고 70년 신문회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프레스센터죠. 거기에서 했었을 때의 그 자료 거기에 우리가 좀 대표적처럼 보여주는 이 둥근 원의 형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휘문 고등학교 교사로서 홍익대학교하고 상명여사대에 강사를 나갔습니다. 네, 이게 그 암투병 중에 전시가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것이 서울 현대화랑 대구 맥향화랑 부산 공간화랑 87년에 이렇게 3개 도시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상욱 선생님 92년도에 전시했었을 때의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앞에는 유하고 뒤쪽에는 선생님의 하나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소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상욱 해고전에서 그 동아일보사 일면미술관에서 그 선생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작품을 보여줬죠. 그리고 현재 학고제에서 열리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작품집, 여기에는 선생님의 초기작에서부터 웬만한 작품들이 다 수록이 된 이런 도록입니다. 이런 서체를 기반으로 한 추상. 그래서 이상욱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나라 추상화 1세대, 또 어떤 서체를 추상 바탕으로 하는 이런 추상, 그리고 또 우리나라 판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 판화가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작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술사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폭넓게 더 범위를 넓혀서 작가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미술의 어떤 스펙트럼 이런 걸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탄생 100년에 대한 전시를 이루어지면서 이상욱 선생님에 대한 더 관심과 평가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